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수십 년간 상식으로 믿어왔던 모든 법칙과 데이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거 계급의 대전환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 조정받았으니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안일한 기대를 처참히 깨뜨려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대한민국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신호입니다.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물리적으로 부서지고 있는 현장, 그 적나라한 실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불과 6년 전인 2020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는 고작 400만 원대였습니다. 은평구 수색이나 노원구 상계동 같은 곳에서는 400만 원 중반이면 번듯한 브랜드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던 부동산의 낭만 시대였죠. 그런데 2026년 오늘 그 숫자는 이제 1200만 원이라는 괴물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평당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딱 3배가 올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300%의 폭등이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만드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가 불타버린 현장이며 노동 가치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의 계급화가 완성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성벽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당 12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환경 규제 비용이 합쳐져 아파트 원가 자체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넘어섰습니다. 왜 강남의 수천억 자산가들이 지금 조용히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사비와 분담금 구조로는 수익을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쏟아내며 대중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철거까지 다 마치고 이주까지 완료했는데 공사비 갈등으로 첫 삽조차 못 드는 현장이 서울 전역에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라는 성벽은 우리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냉정하게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당시 서울 노원구와 은평구의 재개발 데이터를 보십시오. 평당 공사비 4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시공사들이 무이자 이주비까지 제한하며 조합원을 왕으로 모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재건축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은 기본이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순간 인생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황금 거위는 이제 우리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시멘트, 철근값은 물론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까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안전관리 강화로 공사 기간은 길어졌고 그 모든 시간은 곧 거대한 금융비용이 되어 조합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평균 공사비는 이미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하이엔드 단지에서는 평당 1500만 원을 요구하는 시공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현장은 입찰조차 참여하지 않습니다. 평당 1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34평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가는 순수 건축비만 이제 4억 원이 넘습니다. 2020년에는 1억 5천이면 지을 수 있었던 집이 이제는 건물만 올리는데 4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금융이자, 설계비, 홍보비, 기부 체납 비용을 합치면 원가 자체가 이미 7억 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급 절벽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이 질문하십니다. 공사비가 3배 올랐으니 내 분담금도 3배 정도 늘어나겠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산수가 아닙니다. 공사비 증액분은 그대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잔인한 고등수학입니다. 여기서 바로 부동산의 지렛대 역설이 등장합니다.
공사비가 3배 오를 때 조합원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5배, 심지어 10배로 폭증합니다. 일반 분양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던 방식이 고금리와 규제 때문에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일반 분양가에서 수익을 남겨 내 분담금을 깎던 호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새 아파트 공사비는 온전히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낡은 집을 팔아도 공사비를 못 내서 입주를 포기하는 비극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2026년 현재 공사비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파트를 짓는 원가 상승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강남의 한 대규모 재건축 현장 사례를 보십시오. 2020년 당시 예상 추가 분담금은 1억 원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시공사가 최종 통보한 확정 분담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억 원입니다. 8배가 뛴 겁니다. 현금 8억 원. 여러분은 이 돈이 가볍게 보이십니까? 평생 직장 생활하며 아이 키우고 집 한 채 남은 은퇴 세대들에게 8억 원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규제에 막히고 고금리 이자를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평생을 살았던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대판 유목민, 즉 현금 청산의 비극이 강남 한복판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권리도 사라지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용산과 강남 같은 초핵심 지역조차 착공 불가, 현수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이 공사비로는 지을수록 수백억 적자라며 장비를 철수하고 조합은 시공사를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그 사이 피해는 조합원 몫입니다. 법원은 현재 공사비 증액 소송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를 두고 싸우는 동안 금리는 오르고 자재값은 더 뜁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권을 반납하는 모습. 이것을 강력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거까지 다 마쳐서 주민들은 이미 이주했는데 현장은 잡초만 무성한 텅 빈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서울 한복판의 이런 폐허들은 단순히 공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공급이 완전하게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텅 빈 공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35년 뒤 서울에 들어와야 할 신축 아파트 공급망이 완벽하게 끊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삽을 뜨지 못하면 2029년과 2030년의 서울 신축 입주 물량은 0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1.29 대책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은 냉소적입니다. 공공주도 개발은 토지 수용 단계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도 실제 입주까지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지어져야 할 민간 정비 사업이 본맥경화에 걸려 숨이 넘어가는데 10년 뒤에 공공주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날, 왜 강남 부자들은 웃었을까요? 신축의 희소성이 더 극대화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비 사업은 결국 사업비를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야만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사비 폭등으로 비용 절감은 불가능하고 규제로 수익 확대도 막혔습니다. 제로섬 게임에 빠진 서울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은 이제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연된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만 무려 18조 원에 달합니다. 중소건설사들은 연쇄 부도의 공포 아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이는 곧 금융권의 거대한 부실로 전이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건설업계 전체가 거대한 빙하기에 진입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백만 원인 서민들에게 이 부담은 삶을 파괴하는 흉기와 같습니다. 오직 현금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는 대한민국 0.1%의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며 핵심지에 멈춰버린 대어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공급이 완전히 끊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공사비 쇼크를 위기가 아니라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해주는 절호의 기회로 여깁니다. 대중이 울부짖으며 내놓은 뇌물을 그들은 헐값에 거둡니다.
공급이 끊기면 결국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처럼 귀해집니다. 이제 서울에서 신축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의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 계급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가격 조정은 폭풍 전야의 기묘한 고요함일 뿐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중은 그저 발끝에 닿는 작은 물결만 보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 멸종의 시대에 진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마지막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시장에는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 물건이 없는 시장. 그때부터는 가격이 시장 논리가 아닌 부르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을 주목하십시오. 공급 절벽의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세입자들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없으니 전세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바닥이자 시장을 밀어 올리는 엔진입니다. 살 집이 없는데 전세가가 안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공급 절벽은 부동산 가격을 우상향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연료입니다. 부의 열차는 이미 엔진을 가열하고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이 폭등 속도를 따라잡는 건 이미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 뒤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저축이 아니라 선택과 타이밍이 계급을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물 원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땅값이 0원이 되어도 짓는 비용 자체가 3배인데 어떻게 과거 가격으로 돌아갑니까? 실물 가치가 뒷받침되는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입니다. 아파트를 만드는 재료값과 노동력이 3배가 뛰었습니다. 여러분이 건설사 사장이라면 10년 전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겠습니까? 원가가 오르면 판매가도 오르는 것이 자본주의의 철칙입니다. 하락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라면값이 3배 오르고 기름값이 2배 올랐는데 왜 아파트값만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행위는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는 길일 뿐입니다. 이제 계급별로 여러분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생존 처방법을 정해드립니다. 부동산은 운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사다리가 완전히 끊기기 전에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처방전을 받으십시오.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견고한 서울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무주택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위험한 투자 상태입니다. 청약 점수만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5년 뒤의 신축 분양가는 지금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설 겁니다. 지금 당장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 핵심지의 기축 아파트라도 잡으십시오. 그것이 가문을 지켜줄 유일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핵심지의 가치는 저평가됩니다. 나중에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 핵심지와 외곽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자산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급지의 신축 가치는 앞으로 부의 상징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십시오.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신분 고착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훗날의 후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시장입니다. 부실한 매물들은 정리하되 강남과 용산 같은 똘똘한 한 채는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향후 5년 내 벌어질 공급 절벽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준비된 집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부동산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공포가 10년 뒤 당신의 계급을 결정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숫자의 진실을 보십시오. 1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새로운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락한 전세에 안주하다 조금씩 가난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 부의 기회를 잡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선택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집 근처의 재건축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공사가 멈춰 있는지,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 멈춰진 크레인 아래에 여러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현장의 적막함 속에서 다가올 폭풍을 미리 예견하십시오. 어두운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금화로 변합니다. 1200만 원이라는 숫자의 공포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는 눈이 곧 부의 통찰이며 자산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시장의 노이즈와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원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평당 1200만 원이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방향을 믿으십시오. 화폐 가치는 내일 떨어지고 있으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진입의 문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망설임은 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서울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갈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석양을 보며 한숨 쉴 것인지, 아침 해를 보며 미소 지을 것인지 지금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비웃으며 또 선동하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소수는 지금 바로 신발끈을 묶고 현장으로 임장을 떠날 겁니다. 2년 뒤, 5년 뒤에 그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5년 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부의 열차는 이미 플랫폼을 떠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쟁취하십시오. 지금 당장 깨어나 행동하십시오. 부의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1200만 원의 공포를 이겨내고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부동산 정보 TV는 여러분이 부의 성벽 안으로 입성할 때까지 최고의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